김학정과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들이 더 많아지고 입맛도 한창 살아나는 계절이긴 하죠. 그런데 이맘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는 건데요. 종종 홍합 같은 것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페류독소가 검출되기도 하고요. 또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철 건강한 식탁 지키기 위한 안전한 식품 섭취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송광영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철이 되니까 바다의 수온도 함께 올라가면서 페류독소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페류독소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페류독스는 봄철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여 조개, 굴, 홍합 등 페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합니다. 특히 봄철은 페류독소가 증가하는 시기이고 독소는 가을에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페류 및 피낭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류독소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또 페류독소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네, 페류독소의 종류는 마비성 페류독소, 설사성 페류독소, 기억 상실성 페류독소, 신경성 페류독소로 구분됩니다. 각 독소별 주요 증상을 말씀드리면 마비성 페류독소는 얼굴 주위의 감각 저하, 언어 장애, 신체 마비,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설사성 페류독소의 경우에는 무기력증,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 상실성 페류독소는 건망증,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성 페류독소의 경우 혀와 입안, 입술과 얼굴 등의 감각 장애와 메스꺼움, 설사, 구토,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류독소 증상이 심한 경우 금융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페류 등을 섭취한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페류독소 종류 알려주셨고 증상도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심하면 큰일 나네요. 페류독소 근데 음식을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페류독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가열 조리 시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페류독소가 기준치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페류를 임의로 채취해서는 아니 되며 채취 금지 해역의 페류 등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 방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페류독소 발생 해역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페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에서 17도씨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씨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홍합, 조개 등 페류를 먹을 때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관련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면 삼나물 섭취하는 분들 많고 실제 직접 캐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독초랑 좀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요. 일단은 이런 독초를 섭취하게 되면 뭐 어떤 피해들이 있나요? 독초를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렇죠, 근데? 독초에는 그 식품 성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그 알레르기성이나 미량의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량의 독성 성분이 있고 알레르기 같은 거. 솔직히 우리가 일반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식용나물로 착각하기 쉬운 독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모양이 비슷해서 식용 산나물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독초에는 동이나물, 박새, 여로 등이 있습니다. 독초인 동이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치와 비슷하게 생겨서 오인 혼동하기 쉬운데 동이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섭리가 있는 반면
곰치는 향이 좋으면서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촘촘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두세 장의 잎이 달려 있어 이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새의 경우 독성이 강해 섭취 시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독초를 알려주셨어요. 동이나물, 박새, 여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각각 곰취나 뭐 산나물이나 산마늘이나 이런 것들이랑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이것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독초 같은 정보는 어디서 찾아보면 되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포털 같은 데 찾아보면 될까요? 사진 같은 거? 사진 같은 건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기존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어. 거기서 산나물로 검색하시면은 기존 보도자료에서 사진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약처 홈페이지 가시면 독초 사진으로도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산나물이라고 해서 식물 고유 독성 성분 함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전처리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달래나 쓴바귀, 취나물, 더덕등 같은 나물은 생으로 드셔도 무방하지만 두릅, 고사리, 원추리 같은 나물은 식물 고유의 독성분을 미령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원추리에는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달래, 쓴바귀, 취나물, 더덕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씻어서 먹으면 되는데 두릅, 고사리, 원추리 같은 것들은 독성분이 미량 있군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충분히 데쳐서 먹으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쑥 같은 경우는 괜찮나요? 우리 쑥 많이들 드시잖아요. 찌개에도 넣고. 네네. 쑥은 어떻습니까? 쑥은 복초인 상계불 주머니 어린잎과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구별 방법으로는 쑥은 특유의 향긋한 쑥향이 나고 예. 줄기가 연하고 쉽게 뜯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삼괴불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향이 없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고 줄기가 질기고 단단합니다. 따라서 쑥을 채취하기 전에는 손으로 비벼서 향을 맡아보는 것이 가장 쉬운 구별법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산에 가시면 쑥 같은 건 많이 캐오시거든요. 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쑥향이 나야 됩니다. 쑥향이 나야 되고 부드럽대요. 줄기가. 만져보시고 좀 향을 맡아보시고 이러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봄철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시락 등을 준비해서 나들이 등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봄철에는 낮 기온이 20도씨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들이 떠나실 때 준비한 음식은 꼭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 서늘하게 보관하시고요.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셔야 식중독이 없는 건강한 봄나들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송광영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은